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셔라, 이렇게 드셔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막상 저의 생활 습관은 망가져서 당뇨 전 단계와 체중 증가로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중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건너뛰고 아점 또는 점심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혈당과 인슐린 수준이 아주 잔잔하게 아주 유지가 되다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것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대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잔잔한 상태에서 혈당과 인슐린이 잔잔한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갑작스럽게 먹는다면 우리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심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저녁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공복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혈당이 공복을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공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혈당이 많이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혈당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은요, 그날 하루에 혈당을 잘 관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싫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일이 엉망이 되죠. 똑같아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나가면요,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단맛이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그렇게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또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이것이 하루 종일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이 유지되다가 첫 끼를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첫 끼에는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게 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저는 세 가지를 꼭 꼽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커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는 참 논란이 많죠. 어디서는 발암물질이다, 어디서는 항암물질이다, 어디서는 다이어트에 좋다, 어디서는 다이어트에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무시하고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위벽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위장장애를 좀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저는 식사 후에 되도록이면 커피를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었을 때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었다, 이런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커피를 벌컥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대사를 깨트리고 또 다이어트도 안 되고 매일 반복한다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커피는 아침 공복에 피해 주시고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차가운 물이에요. 자, 아침에 물을 드시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밤 사이에는요, 우리 몸에서 미세하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게 되고 또 입이 텁텁해서 물을 한 잔 드시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시원한 물을 먹겠다고 또 얼음까지 타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잠을 좀 깨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침을 상쾌하게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 정도를 드시길 바랍니다. 정수물 정도면 되겠고요. 너무 차가운 물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심혈관계 문제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요. 혈관도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차가운 물을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침에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했는데 왜 고구마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구마는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고구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고구마를 빈속에 공복에 먹게 되면요, 속이 쓰리시다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이라고 있는데 위산을 증가시키고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구마를 공복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가 안 좋은 이유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자보다 고구마가 GI 지수라 그래서 당 지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구마를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로 끝나지 않고 두 개, 세 개 먹다 보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는요, 재밌는 게 이렇게 생 고구마, 그 다음에 삶은 고구마, 그리고 구운 고구마 이렇게 올라갈수록 혈당 지수가 팍팍팍 올라가요. 또 튀긴 고구마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요, 되도록이면 삶은 고구마로 드시고 작은 거 하나를 드실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순서와 요것들은 좀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는 자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밤 사이에 미세하게 우리 몸에는 탈수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지근한 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교감신경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요, 천천히 씹는 고체 형태의 음식을 말씀드려요. 고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이제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멋있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이것저것 넣고 주스도 넣고 막 설탕도 넣고 해가지고 윙 갈아가지고 쫙 먹고 나가면 뭔가 멋있고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유동식,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 계시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죽을 드리거나 유동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식은요, 상당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래서 대부분 갈아먹는 음식들, 탄수화물을 갈았을 때,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갈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즙으로 만들거나 우리가 갈아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씹는 고체 형태의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몬드를 씹어 먹는다든지 뭐 밥을 씹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작근을 활용을 해서 씹어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아침에 드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자, 아침에 단백질, 그럼 단백질 부담스러워서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백질은 의외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도 많아요. 단백질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것은 첫 번째 콩류예요. 콩류는요, 우리가 그냥 대두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두부, 그리고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로 다양한 음식들로 먹을 수가 있죠. 이 콩류는요, 단백질도 상당히 높고 당 성분이 약간 있는데 얘는요, 좋은 당이에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류에는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혈당 수준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무가당 두유를 보시면요,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골라 드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단백질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요, 아침에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고요. 아주 아침도 포만감도 좋고요. 아침에 이 요거트를 먹으면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 기분도 상쾌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천연 치즈예요. 치즈도 살이 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치즈도 의외로 살도 안 찌고 상당히 포만감도 주는 좋은 음식이에요. 치즈를 고르실 때는요, 요즘에 이제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아주 쉽게 까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꼭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이름이 붙어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안 들어가고 고농축된 좋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최고로 좋은 단백질은 역시 계란이죠. 계란은 아침에 먹으면요, 그 무엇보다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드시면은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높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서 최고의 단백질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저는 세 번째 단백질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탄수화물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백미 대신에 현미, 그리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그리고 여러 가지 통으로 된 오트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적절히 드신다면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이런 통곡류, 저항성 전분들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높이면서 건강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자, 식이섬유는 이제 야채나 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먹으면 좋은 식이섬유를 양배추라고 생각해요.
양배추는요, 비타민 U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U는요, 좀 생소하시죠? 비타민 U는 우리의 그 위장벽을 한번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 궤양도 좋아지겠다.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배추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위장을 보호하는 그런 약물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배추는요, 섬유질도 높고 포만감도 좋고 그리고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좋은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먹는 순서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먹는 순서를 쭉 설명드릴게요. 자, 먹는 순서를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었더니요, 이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야채와 채소, 이 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야채에 들어있는 섬유질은요, 위 벽을 한번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혈당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완충작용을 해주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요, 위하고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순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침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혈당 수준이 좌우가 되고요. 그날 나의 다이어트가 좌우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기상입니다. 충분한 수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살이 찌는 경우, 그리고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렐린, 렙틴 같은 우리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딱 정상화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지켜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같은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기상은 우리가 저절로 살 빠지는 아침 습관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요, 체중 재기예요. 자, 체중 재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저는 체중을 매일 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는 저는 체중을 매일 재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체중을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재고 점심에 재고 저녁에 재고 막 이러면서 내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라면 저는 규칙적으로 아침에 체중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햇빛 쬐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지하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햇빛 쬐기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낮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뇌와 눈은 이제 낮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아침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 생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햇빛을 쬐면요,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서 출퇴근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출근하실 때 햇빛을 쬐면서 출근하시길 바라고요. 또 휴일 같을 때는 일어나셔서 충분히 시간이 된다면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네 번째는요,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란 말씀을 드려요. 자, 아침에 이제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또 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또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혈당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아침에 많이 걸어서 출근을 한다든지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요,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요. 그리고 쭉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리한 운동 하시란 말씀 아니에요. 아침 식후에는요, 천천히 걸어서 운동을 하시고 출근을 하시고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의 식습관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비해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각종 음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년 이후의 체중 관리는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몸을 되돌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수십 년간 경험한 제 진료 사례를 토대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저의 저서
토탈 리셋에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앞으로 건강한 중년의 삶을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